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꿀미디어인권연구소장 소장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네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한 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후속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매체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좀 파장이 일었습니다. 155분의 희생자 이름을 공개한 건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민 언론 민들레가 지난 11월 14일에 더 탐사와 협업으로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죠. 네. 나이와 성별, 거주지 등의 정보는 없이 포스터 형태로 해서 희생자의 이름만을 공개한 것입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라면서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나 민들레 스스로도 밝히기를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름만 공개했다 하더라도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보탤 이야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각계의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네. 강한 비판 그리고 오히려 지지하는 분들도 목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선 일부 희생자 유가족들로부터 법률 대리를 위임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12구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 대응 TF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희생자 유가족들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해서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TF는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이 정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희생자들의 명단이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면서요.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도 필요하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희생자 유가족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송두한 국가인권위원장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고요.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인 만큼 내부 위원들과 논의해서 성명 발표 등을 논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일단은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자, 저희는 오늘 저널리즘 차원에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언론계에서는 재난보도 준칙에는 어긋난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재난보도 준칙을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11조 공적 정보의 취급에서는요.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 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 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밝혀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제18조 피해자 보호에서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 19조 신상공개 주의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을 조합을 해보면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신상 공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준칙을 빗대어 보면 일단 언론이 책임 있는 재난관리 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명단을 스스로 발표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재난보도 준칙을 어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재난보도 준칙 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네. 일단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네. 이 언론의 보도 직후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도
추모미사에서 희생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지난 8일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이태원 피해 사망자들의 명단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으로 모두 넘겼다. 추모미사에서 모두 공개할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라고 이미 공지한 바 있기 때문에요. 사실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미사라는 종교 과정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언론에서의 공표 행위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미디어 비평 차원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언론사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희생자 명단을 입수해서 자체적 판단만으로 공개한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 생긴 경우를 우리는 처음 봅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그것의 의미와 맥락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언론사가 재난보도 준칙을 어겼다고 비판하는 것만큼 우선 시민언론 민들레와 이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의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의 비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생각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한 합의점을 도출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혹시 그 유족 측의 입장이 나온 것이 있나요? 예, 11월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이가 길에서 깔려 죽었다라고 어떻게 알릴 수가 있나.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주변에 알린다고 해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고 아직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알려야 할지 우리 마음도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족 명단을 공개한 데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 보도되었습니다. 네. 14일 곧바로 민들레에 이메일을 보내서 조카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날 아침 삭제되었다고 하는데요. 유족은 민들레 홈페이지에서만 내려갔을 뿐 이미 명단이 캡처돼서 퍼질 대로 퍼졌다. 이렇게 공개된 명단을 통해 소식을 처음 접할 친척, 지인들의 충격과 그분들에게 이제야 설명해야 할 유족의 심정을 상상해봐라. 동의를 구했어도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족도 일제히 반발을 했는데요. 네. 25명 모두 공개를 거부했고요. 8명의 유족은 국적 공개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대사관 한 곳이 공식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여론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선 세월호 당시에 그리고 천안함 당시에도 생존자 트라우마 연구를 하셨던 김승섭 서울보건대 교수는 멈추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 교수는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어쩔 수 없이 거대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평생 그 기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이 그 이후 시간을 견디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이다. 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 교수는 참사를 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그 이름을 공개해서 유가족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 만약 그 공개가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정의가 누구의 자리에서 바라본 정의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번 명단 공개는 재난보도 준칙을 위반한 심각한 보도윤리 불감증의 결과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어떤 참사의 희생자든 추모와 애도를 받아야 할 유족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도윤리이자 고인에 대한 예의라면서 추모와 애도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감과 연대해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앞서서 참 어려운 일이고 이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좀 성숙한 합의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잠깐 하셨는데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족의 충격, 상실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은 참사 초기부터 정부의 대응에 일종의 반발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느끼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같아요. 네, 그렇죠. 시민언론 민들레도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민들레는 기사를 통해서 유족의 의사가
논의의 중심에 놓인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사회, 특히 언론계가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계가 모호하며 그 모호한 법적 경계와 끊임없는 논란의 악순환은 국민적 분노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정권의 편리한 핑계를 제공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민변과 언론노조, 여성단체 등에 대해서 그 반론을 펼쳤어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네. 이 중에서 좀 짚어볼 만한 내용은 민변에 대해서 과연 개인적 죽음이 아닌 사회적 죽음의 희생자 명단 공개가 르완다와 옛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벌어진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주의법의 총체적 위반에 따른 심각한 피해라고 보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네. 또 프라이버시의 사회적 존중과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의 법적 연결고리는 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언론노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사 보름이 넘도록 정부 차원에서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취재, 보도, 논평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명단 공개를 강행한 쪽의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네. 그분들은 언론도 이번 참사 보도에 있어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소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재난참사 희생자들을 희생자라 칭하지도 않고 사망자라고 칭하거나 그 이름도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를 서둘러서 설치하는 등 기존에 참사와는 다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2구 참사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은 이미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진심으로 애도하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진정한 애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애도한다면서 사실은 이것을 기리고 진정한 애도를 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실제 유령탑이나 그 추모제 같은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 희생자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네. 제주 4.3 평화공원이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망월동 묘역 등 모두 희생자 이름이 새겨져 있죠. 네. 이런 건 이름만으로도 영원히 기억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 영원히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추모 방식 중 하나가 이름으로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참사는 그런 과정이 정말 이상하리만치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유가족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았고 희생자 유족이 합치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애도하고 싶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마비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부의 대응도 매우 미흡했지만요. 언론도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민들레에서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성급하게 그 이름을 공개한 것도 매우 부족했고요. 그나마 이번에 당일 경찰 대응의 문제점이나 어떤 정부의 거짓말들을 고발하는 보도는 충실히 나왔어요. 네. 그리고 유가족에게 함부로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으려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언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에 JTBC 등이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매우 신중하게 그분들을 인터뷰했고요. 단원고 학생의 영상 등을 공개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비판을 받은 게 아니고 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정부가 왜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론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12구 참사에서도 BBC 등 외신에서 유가족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사연을 전하는 보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정작 이런 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재난보도준 측에서 참사 피해자를 보호하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그들을 방치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이 참사로 인해서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짚고 그 희생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충분하고 제대로 된 애도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 정부가 막고 있다는 점을 언론이 인지했다면은 이것을 보도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좀 많이 아쉬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들레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급하게 이름을 공개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네. 차라리 몇 분이라도 동의해 주시는 유가족을 만나서 그들의 사연을 듣는 것, 그것이
155분의 그 이름을 155명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말해서 더 큰 애도와 더 큰 추도의 분위기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보도는 이름만을 공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명단 공개가 정치 쟁점화하기보다는 실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이대로 잊히지 않도록 좀 꾸준히 우리가 추적 보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